상투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머리 양식으로 1895년에 단발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였다. 이러한 상투가 옛 조선의 고유한 문화였다는 사실은 진화의 여러 기록에서 발견된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몇나라 장수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할 때 상투와 조선 복장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위만도 망명하였다. 무리 천여인을 모아 북상투에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였는데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서 진나라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살았다. 위만이 동이족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상투를 틀고 옛 조선 지역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은 이때 이미 우리 민족이 상투를 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기록은 위만이 조선인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거나 적어도 조선의 복종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상투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투는 동이족임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많은 학자는 위만이 대륙의 동북지역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고 있던 동이족의 한물이라고 보고 있다. 상투를 뜻하는 추결이 주는 도깨비나 귀신을 뜻하는 귀와 몽둥이를 뜻하는 주로 이루어진 글자로 진화인들이 조선인의 상투를 도깨비 뿔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서 붙인 글자로 추정된다. 옛 조선의 상투는 일명 북상투라고 불리며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진화의 상투는 여성의 올림머리와 같이 빵처럼 크고 둥글게 만들어 천으로 감싸는 형태였다. 삼국지 위지동이전 한조에도 관모를 쓰지 않고 날상투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사람들의 성질은 굳세고 용감하다. 머리칼을 들어묶고 상투를 드러내는데 마치 날카로운 병기와 같다. 배로 만든 도포를 입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다닌다. 상투는 한자어 상두에서 나온 말로 상두는 북두칠성을 가리킨다. 조선의 상투는 머리카락을 한 다발로 모아잡고 앞으로 4번, 뒤로 3번 돌린 뒤에 망건끈으로 묶는다. 상투는 모두 우리 민족의 칠성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상투는 머리에 북두칠성을 얹었다는 의미이다. 우리 조상들은 칠성이 하느님이 있는 곳이라고 믿었다. 상투는 하늘과 인간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매개체이자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상투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황하문명보다 1000년 앞선 홍산문화 유적은 그 시기와 양식을 고려할 때 고조선 문명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고조선 문명은 고조선 이전 시기에 형성된 신석기, 청동기 병용시대에 속하는 홍산문화에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홍산문화 유적에서 상투 머리를 고정하는 옥구가 출토되었다. 옥구는 상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또한 고조선의 상투가 훨씬 이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형성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상투를 고정하는 옥구는 진화의 내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상투는 동이족의 고유한 머리 양식이었다. 이 상투 문화가 진화에도 영향을 미쳐 지배층의 머리 양식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우리 민족처럼 모든 남자가 이 상투를 하지는 않았다.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출토된 수십 개의 옥구는 상투가 옛 조선의 고유한 문화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단군이 백성들에게 머리를 따 머리에 얹는 법을 가르치니 비로소 임금과 신하, 남자와 여자의 분별과 음식과 거처에 절도가 있게 되었다. 단군은 우리 동방에 맨 먼저 나온 성인으로서 역사에 머리를 따 머리에 얹는 법을 제정하였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진화와 외의 남성들도 상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화와 외의 상투는 개라고 불렀다. 진시황의 병마용갱에서 나온 토용들의 상투가 이에 해당한다. 병마용갱에서 출토된 토용을 보면 특이하게도 머리를 여러 갈래로 따서
뒤통수에 고정한 형태의 상투 머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왕조인 전한의 무덤에서 출토된 모경이나 토용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상투가 보이지 않는다. 즉, 상투는 진나라에서만 주로 유행하던 머리 형태인 걸로 추정되고 있다. 출토된 병마용의 병사들은 대부분이 동이족의 상징인 상투를 들고 찰갑을 입고 있다. 병마용갱에서 발굴된 전차는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바퀴살이 30개인 전차와 같은 모습이다. 진시황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검은색의 갑옷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는데 병마용의 병사들은 빨간색, 녹색 등 다양한 색깔의 갑옷을 입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토용이 과연 진나라의 토용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토용들의 상투 튼 머리는 그들이 동이족 또는 고조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얼빈 사범대 왕웅준 교수는 진나라 사람이 상나라 사람과 같은 동이족이라고 주장했다. 주나라 성왕은 상나라 유민의 반란을 진압한 뒤 지금의 동부 산둥성 상계의 동이족을 서부 간수성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들이 바로 진나라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 문물보의 편집 주임인 리우웨이도 그의 저서인 황제의 나라에서 왕웅준 교수의 견해에 동조한다. 진은 오래된 시족으로 일찍이 하왕조 때 짐승을 잘 길들이는 것으로 유명했던 민족이다. 진나라 사람들은 원래 중국 동부의 바닷가 부근에 모여 살았으나 감숙성 동부의 황량한 땅으로 옮겨갔다. 그 후 그들은 중국 동부의 강국들에 비해 생산 기술이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물을 숭상하는 진취적 민족 정신을 개척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소호 김천씨의 후예가 세운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호 김천씨는 산둥반도에 있던 고대 동이족의 임금이었다. 춘추 좌시전의 기록에는 소호가 즉위했을 때 봉황이 날아왔으며 새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했다고 한다. 동쪽 바다 밖에 큰 산골짜기에 소호의 나라가 있다. 진화의 백과사전인 바이두는 소호가 화족의 시조라고 설명하면서 또한 동이족의 수령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호는 소호라고도 하는데 성은 희고 이름은 현효라고 하며 일설에는 이름을 지라고 한다. 백제라고도 한다. 화의 인문시조다. 황제의 큰아들이고 어머니는 누조이다. 최종적으로 동이족의 수령이 되었는데 김천씨라고 부른다. 청양씨라고도 한다. 소호가 화족의 시조도 되고 동이족의 시조도 된다고 물타기를 한 것이다. 사기봉선서에는 진나라의 제후 양공이 자신의 조상인 소호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진이 동이족 소호 김천씨의 후예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진나라 양공은 제후가 되었음에도 거처를 서쪽 변경에 두고 스스로 소호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여겨 서치를 만들어 백제에게 제사했다. 삼국사는 신라와 가야가 소호 김천씨의 후예라고 증언한다. 신라, 가야가 진나라와 소호 김천씨를 공통의 조상으로 모시는 동족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 김천씨의 후예라고 하며 그런 까닭으로 성을 김으로 하였다. 섬사성 서안 부근에서 발견된 병마용갱이 진시황의 것인지는 의심스럽지만 따지고 보면 진시황도 동이족이었던 것이다. 병마용은 모두 동쪽을 향해 있는데 이는 궁전과 성의 문 위치 등도 동일하다. 상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조선 시대에는 변이나 절풍과 같은 모자 형태로 삼국시대에는 속관의 형태로 발전됐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에서 만들어진 금관과 금동관은 모두 고조선 시대부터 오랫동안 지속된 상투머리와 그 위에 썼던 절풍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백제와 신라, 가야의 투구를 보면 투구를 만들 때
상투를 위한 공간을 염두에 둔 모습이 보인다. 우리 조상들은 상투를 틀 때 백호 친다고 하여 정수리 부분의 머리털을 깎아내고 주변 머리를 모아 올려 정수리 부근에서 상투를 틀었다. 이는 많은 머리가 정수리에 모이게 되면 열이 발산이 어려워 견디기 힘들게 되므로 열을 발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투가 부풀어 오르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도 있다. 소갈머리가 없다는 것과 주변 머리가 없다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주변 유목민의 변발도 정수리를 베코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거란 귀족들의 그림을 보면 평소에는 곤발을 하고 있지만 관모를 쓸 경우에는 주변 머리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투처럼 틀어 올려서 묶었던 것이다. 상투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이전의 홍산 문화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까지 계승된 머리 모양으로 타민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었다.